안녕하세요. 보육플러스의 변미희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보육실습 오리엔테이션으로 실습 준비에 대해서 실제적인 부분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임쌤 아시죠? 너무나 유명하시고 귀한 분이시죠. 오늘 우리 주임쌤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실습생 우리 선생님들, 예비 선생님들, 그리고 교수님 만나 뵈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귀한 특강을 맡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보육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우리 주임쌤을 운영하고 있는 보육교사 신현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에 행복한 실습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10가지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호칭은 그냥 제가 실습생이라고 그렇게 칭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렇게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습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10가지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모두 다 아시다시피 실습처 구하기입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연결을 해 주기도 했지만 요즘은 이제 개인적으로 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타깝게 코로나로 인해서 실습처를 구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원도 지금 실습생을 받지 않게 된 지가 꽤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발빠르게, 아마 우리 실습생들께서는 발빠르게 좀 실습처를 구하실 수 있도록 여기저기 좀 전화를 해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거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6주 동안은 이제 출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습처가 아무리 없다고 해서 뭐 정말 멀리 있는 타 지역까지 가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구할 수 있는 곳, 가까운 곳에서 구할 수 있으면 정말 좋고요. 그것이 아니고 또 선생님들이 혹시 그 경험해 보고 싶은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뭐 국 국공립 어린이집이 됐건, 뭐 직장 어린이집이 됐건, 아니면 민간, 좀 규모가 큰 민간 어린이집,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름의 그런 시스처들이 있을 텐데, 거리와 그런 내가 하고 싶은 요건들, 그런 것들이 좀 잘 맞아떨어져야 우리 선생님들이 6주 동안 좀 덜 고생하고 좀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좀 많이 전화를 해 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요건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좀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또 가시는 것도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쪼끔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멀리 타 지역에서까지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참 많이 속상하지만, 그래도 꼭 필수로 거쳐가야 되는 코스니까 선생님들이 구할 수 있다면 빨리 구하셔서, 그냥 어느 정도 여건이 맞는다면, 좀 거리상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클 것 같으니까 고런 정도의 여건만 맞는다면 빨리 선택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제 두 번째로는 일지 및 기본 실습 서류 작성법을 익히셔야 하는데, 우리 인제 이 보육플러스 사이트에도 일지에 대한 그 교육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런 거 보시면서 일지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관찰 일지는 또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쪼끔 알아 놓고 가셔야 그 지도하는 선생님도 좀 덜 힘들고, 우리 선생님들도 피드백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서류 작성하는 방법, 고것은 반드시 좀 선생님들이 익혀 놓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세 번째로 영유아 발달 특성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선생님께 우리 실습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많이들 인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인제 실습을 가게 되면 지정반이 있는 경우가 있고, 지정반이 아니라 여기저기 여러 반을 좀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인제 아이들 영아 또는 유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발달 특성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신다면 쪼끔 더 실습하는데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을 관찰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어떤 재미가 또 있을 수 있냐면, 현장의 실제 아이들의 모습과 그 이론의 모습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좀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 만 3 세의 특성은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이런 면이 다르구나. 또 이게 실습이 주는 또 하나의 그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론과 함께 잘 좀 실제적으로 잘 좀 찾아보시고 맞춰 보시는, 그다음에 쪼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영유아의 최근 흥미거리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것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실습생 신분이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교사가 되었을 때도 굉장히 아이들과 좀 가까워지고 소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최근에 아이들이 어떤 뭐 TV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는지, 또 어떤 놀잇감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쪼끔 더 빨리 파악을 하신다면 아이들의 활동을 지도하거나 놀이를 지도할 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요즘 근래에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것도 좀 주변을 살펴보시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만 5세 반 맡고 계시죠?
네네. 네네. 만 5세 반 요즘 아이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어떤 주제일까요? 네. 요즘 아이들이 팝잇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 네. 팝잇 아시죠? 이게 판에 뭐죠? 약간 고무 같은 건데 누르면 띡띡띡 소리가 나요. 그래서 네. 눌러서 안으로 뭐 모양을 바꾸거나 이제 그런 건데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미술 영역에서 종이로 팝잇을 만들어요. 네. 종이로 만들어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아이들이 흥미가 이거니까 여기 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이제 종이로 만드니까 아무래도 소리가 안 나고 이제 찢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 투명 시트지를 아이들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네. 이제 종이에 붙여서 투명 시트지를 붙이니까 그 모양이나 그 소리 같은 것들이 제법 비슷하게 나더라고요. 약간 그 재질의 소리가 좀 비슷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요런 식으로 놀이에도 좀 접목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 좀 흥미거리를 알아두시는 거는 굉장히 좀 수업을 진행하고 놀이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네. 학생들이 이제 실습을 나가자마자 첫 주에는 주로 관찰을 하니까 아이들이 관심 그렇죠. 있어 하고 그렇죠. 재밌어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관찰을 좀 잘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잘 캐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검색이나 또 주변 선생님한테 여쭤봐서 그 흥미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이제 나름대로 어린이집에서도 이렇게 좀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럼요. 네. 그런 부분들을 민감합니다. 네네. 미리 우리 학생들이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뭐 미리 할 수도 있지만 첫 주에 갔을 때 그럼요. 첫 주에 이제 관찰을 잘 하는 게 중요한 네네. 부분인 것 맞아요.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가방만 봐도 유행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가방에 아 아이들이 캐릭터. 네. 어떤 네. 캐릭터를 열쇠고리로 매달고 다니는지 또는 아 가방 안을 열었을 때 어떤 놀잇감이 나오는지만 봐도 네. 유행을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첫 주에 네. 가서 관찰하실 때 어떤 것을 아이들이 가방에 매달고 다니고 또는 넣어 가지고 다니는지만 보셔도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캐릭터가 나오는 뭐 만화 네. 영화든 뭐 그렇죠, TV 그렇죠. 프로그램이든 주인공들. 네. 네네.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좀 봐 준다면 그 캐릭터들의 특성도 알고 캐릭터들이 그렇죠. 뭐 말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네네네. 것들을 알아서 아이들에게 인제 건네면 훨씬 더 금방 라포를 그럼요. 형성할 수 있겠네요. 네. 네네네. 아유 좋은 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5번째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다음에는 인제 그 실습처의 월간과 주간 계획안이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선생님들이 미리 수업 내용을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전 교육이 있어서 그 실습 전에 와서 뭐 이 교육 간단하게 인제 교육을 하고 OT를 하게 되는데 요즘은 그런 절차들이 좀 많이 간소화돼서 바로 그냥 본 실습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미리 가서 좀 월간과 주간 계획안을 받아 보셔서 그 가장 수업을 준비하는 데 오래 걸리는 게 구상하는 거예요.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인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굉장히 좀 많이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구상만 되어 있어도 선생님들 우리 실습생들이 나중에 이제 수업을 준비할 때는 그 시간이 쪼끔 더 단축이 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월간이나 주간 계획안을 반드시 받아 보시고 미리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 교구 또한 '아 이렇게 이런 주간 계획안에 이번 주에는 이런 활동으로 소주제로 진행이 되는구나. 그럼 그에 맞는 뭐 수업에 대한 교구나 또는 놀잇감은 어떤 것이 좋을까도 미리 구상만 해 놓은 다음에 만들고 하는 거는 솔직히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대로 만들면 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좋은 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보시고 확인하고 구상해 보는 거. 그래서 쪼끔 더 시간이 된다면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또 좋은 음. 선생님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네. 네. 보통 이제 그 7-8월 같은 경우에는 네. 여름이라는 주제 많이 그렇죠. 하고요. 네. 네네. 여름이라는 주제 많이 하고 그리고 뭐 교통 안전 그렇죠. 8 월에는. 네. 건강 영양 뭐 네 이런 맞아요. 부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많이 했던 주제들이니까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고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미리 좀 검색을 해서 네네. 알아간다면 도움이 좀 될 것 그렇죠. 같고요. 근데 네네. 최근에는 이제 아이들의 흥미 위주로 또 관심 위주로 이렇게 놀이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네. 전통적으로 많이 했던 뭐 여름이라든가 맞아요. 뭐 교통 안전이나 건강 영양 이런 부분들의 주제랑 조금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네네. 맞아요. 고런 부분도 좀 유념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네네. 기본적으로 여름은 많이 해요. 왜냐면 날씨와 우리가 계절의 영향을 받을 그렇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이제 여름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아니라 음. 아이들이 이제 왜냐면 아이들이 벌써 유아반 같은 경우에는 몇
년씩 어린이집을 다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창의적인 거, 좀 새로운 것들, 이런 맞아요. 것들을 좀 미리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보다 우리 실습생들이 조금 더 창의적일 수 있잖아요. 또 젊은 그렇죠. 선생님들이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고 좀 새로운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좀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준비해 간다면 아이들에게도 재밌고 또 우리 실습 교사, 지도교사가 보기에도 아, 우리 선생님 정말 잘 준비했구나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다음, 그다음에 인제 네, 음, 7번째로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인제 학교를 다니던 인제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출근을 하는 거잖아요, 6주 동안. 그래서 모든 컨디션이 정말 최상의 컨디션이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실습 나가기 전에 적어도 1 주일 정도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뭐 외출을 쪼끔 줄인다거나 해서 좀 스스로 좀 내공을 좀 키우시고 그리고 몸의 컨디션도 좀 유지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제 뒤에도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건강 관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선생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실습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다음에 8번째로 아까 인제 생활 주제 말씀하셨듯이 그 아이들 손유의 목록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으신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손유들이 몇 개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 실습생들이. 근데 주의 집중을 위해서 인제 지도교사가 아이들 대그룹 전에 대집단 활동 전에 가서 "손유의를 좀 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 뭐 수집단을 하더라도 인제 아이들 앞에서 어느 정도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 좀 많이 쓰는 게 손유이기 때문에 생활 주제와 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손유의를 준비해 간다면 그 수업이 진행되고 놀이가 진행되는 데 쪼끔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인제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매일 했던 거 똑같은 거를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아이들은 새로운 선생님이 온다면 그 새로운 선생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또 제공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원해서 잘 하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손요일들, 그러니까 현장이 생각보다 손요일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인제 선생님들이 전에 뭐 전이 후에 이제 본 수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 손요일을 여러 가지를 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인제 실습생 선생님들은 또 그 여러 가지 목록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고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 준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요런 목록을 하나쯤은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거, 생활 주제에 맞춰서 준비해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인제 9번째로 아까 인제 컨디션 조절하고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모든 스케줄을 좀 조정을 해 주시고 생활 패턴을 바꿔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학생 때였을 때 뭐 아르바이트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때 뭐 중요한 뭐 약속들을 미리 잡아 놨다. 이런 것들은 실습 이후로 다 미뤄 두셔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정이 모든 생활과 모든 패턴이랑 모든 스케줄은 6주 동안은 정말 어린이집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습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서 인제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내가 어떡하지? 이걸 빠져야 되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실습 들어가기 전에는 모든 스케줄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실습이 끝나고 나서 밀렸던 스케줄을 인제 소화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활 패턴도 왜 중요하냐면 저희 인제 젊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낮과 밤이 쪼끔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늦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피곤하니까 아침에 인제 와서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하는 것도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덜 하게 된다거나 이제 고런 것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좀 낮과 밤이 쪼끔 바뀌었거나 좀 늦게 자는 습관이 있다라면 일찍 자고 좀 일찍 일어나는 습관들, 그래서 6주 동안은 고것을 좀 유지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미리 생활 패턴을 좀 바꿔 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6 주간은 모든 것을 다 그냥 어린이집에 맞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인제 10번째로는 실습 서류, 뭐 앞치마 인제 여러 가지 그런 재료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습 서류는 제대로 준비를 해 가셔야 돼요. 예전에 저희 원에 실습을 하기 위해서 왔을 때 이제 모든 서류를 인제 그 지도교사가 다 해 주고 이제 원장님 사인을 받고 이제 다 피드백이 끝났는데 서류 한 가지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마지막 날. 그래서 그게 인제 사인이 되고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갔다가 나중에 며칠 후에 다시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그 지도교사나 이제 원 입장에서 뭔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실습생들이 생각해야 될 게 실습생은 그 학교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실습소에 나갔을 때 그 원에서는 그 선생님도 보지만 그 선생님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도 같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어디 학교에서 왔는데 그 학생들 실습인데 별로야.'라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후배들이 있으니까 후배들도 앞으로 인제 계속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류 같은 것은 그날 마지막 날 받아야 될 모든 서류들 또는 매일매일 지도받아야 되는 모든 서류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치마는 그 기본적으로 다들 이제 뭐 네 옷을 좀
깨끗하게 보호를 한다거나 좀 활동성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수첩과 필기 도구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줘요. 그래서 실습생들은 항상 좀 적고 좀 기입을 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앞치마가 주머니가 있는 앞치마를 반드시 준비를 해 주시고요. 넉넉하게 수첩과 필기 도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앞치마는 꼭 착용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관찰한 것을 바로 쓸 수 있고 또는 피드백 받은 걸 바로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제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어린이집들이 인제 종이컵을 잘 사용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인제 덥기 때문에 수분 보충을 계속 해 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텀블러가 너무 무겁고 너무 인제 위험한 그런 텀블러, 떨어뜨렸을 때 좀 데미지가 크거나 좀 깨지거나 이제 고렇게 되면 좀 위험성에, 이제 안전에 좀 문제가 생기니까 최대한 그냥 가볍고 떨어뜨려도 인제 뭐 깨지거나 하지 않게 그냥 간단한 텀블러 하나 들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즘 어린이집에서 양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인제 마스크 내리는 그런 것들이나 거리 조정 때문에 안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고런 걸 잘 알아보시고 양치 도구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복장에 있어서는 좀 단정한 복장을 유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인제 네일 아트를 예쁘게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6주 동안만은 네일 아트를 다 지워 주세요. 어떤 게 짧은 손톱이어도 네일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이제 좀 단정해 보이고 보기에도 좀 위생적으로 보이니까 일단은 그런 네일 아트는 좀 지워 주시고, 의상은 너무 인제 길어 가지고 긴 치마를 입어서 뭐 활동성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몸에 딱 너무 타이트하게 드러난다거나, 그리고 덥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좀 '반바지를 입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복장 말고는 그냥 학교 다닐 때 편하게 입었던 좀 신축성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과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축성이 굉장히 옷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축성이 있는 편한 차림으로 좀 선생님들이 좀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쪼금 더 좀 편안한 실습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만 우리 학생들이 준비를 한다면 행복하고 편안한 실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집 생활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되는 상황이 없도록 모든 생활을 조심해 주시고 어린이집 실습하는 기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자가격리한다 이런 마음으로 어린이집과 집 이렇게 그 외의 장소에는 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네, 열심히 화이팅해서 실습 잘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그 실습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도 하고 계실 거고 또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기대한 만큼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한 만큼 덜 힘들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든지 좀 긍정적으로 좀 이겨내셔야 되고, 또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참으셔야 돼요. 정말 많이 참아야 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 6주 후에 내가 이걸 잘 참고 나면 성적도 물론 잘 받겠지만 6주 후에 쪼끔 더 성장해 있을 내 모습을 쪼금 기대하시면서 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습 지도교사, 만약에 제가 지도교사라면 그렇게 좀 성장해 있는 모습을 같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실습생들께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리고 너무 큰 기대도 너무 큰 실망도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이거를 통해서 얼마큼 클 수 있겠다. 그냥 얼마나 컸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몰랐던 부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쪼끔 더 배웠으면 좋겠다.' 뭐 상호작용이면 상호작용, 아니면 뭐 아이들과의 뭐 그 활동, 그런 주제들이나 이제 그런 놀이, 이런 것들에서 쪼끔 더 내가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런 거 초점을 두고 지도교사의 좀 말에, 좀 피드백에 좀 귀를 기울이셔서 좀 성실하게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분명히 다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백석대 아동복지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여름방학 동안에 실습하는 우리 보육 실습생들을 위해서 우리 제임쌤과 제가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